도대체 LMI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 걸까요? LMI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오해가요? 네, 오해도 많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하는데 사실 LMI가 제일 중요한 시작이에요. 왜냐면 모든 분들이 캐나다에 오셨을 때 이 LMI를 통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모든 거의 영주권 시작이. 네. 근데 이 LMI라는 게 자, 안녕하세요. 김진영 회계법인의 윤인상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저희가 법무사님에게 그동안 좀 궁금했던 것들을 조금 모아봤거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님, 현재 캐나다 이민 정책은 한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렇게 그린라이트까지는 아니에요. 너무 맞아요. 좋지는 않은데 근데 가능성은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이민 동향 같은 경우는 이민에 관심 있는 분도 아실 거예요. 작년이나 아니면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민의 문이 좀 많이 열렸었어요. 오히려 네. 팬데믹 때 코로나 때 더 많이 열렸다가 최근에 이민법이 조금 많이 바뀌면서 작년 말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그리고 음, 이제 영주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 주마다 있던 요런 이민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조금씩 약간 조절이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기는 지켜봐야 해요. 된다.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전망은 희망적인가요? 아니면 음 어떨까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맞아요. 물어보시는데요. "요새 네. 어떨 것 같아요?" 아, 다 맞아요. 물어보시는데 어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없죠. 저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는 아마 이번 연도까지는 쪼끔 쉽진 않을 것 같지만 그 후에는 그래도 확실히 풀릴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민국 자체에서 무조건 숫자가 있어요. 1 년에 이만큼은 주겠다라고 한 게 음. 있는데 지금 이제 매년 50만 명까지 주겠다고 하는 플랜이 이제 몇 년이 잡혀 있거든요. 네. 뭐 어쨌든 50만 명은 줘야 돼요, 영주권을. 그래서 이거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기회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회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거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가장 좋을까요? 사실 캐나다에서 지금 영주권을 그나마 좀 쉽게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뭐 영어권에 있던 분들이 제일 쉬워요. 영어군요. 그렇죠. 네. 영어죠. 그래서 영어를 사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음. 한국 분들은 요새는 뭐 아니면 더 빠르면 유치원생부터 이제 영어를 다 교육을 받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초, 중, 고 받고 오고 하면은 아무래도 영어 공부하는 게 그래도 쪼끔은 수월하셔서 근데 좀 다른 거는 당연히 영어는 이제 내가 말하는 거랑 시험은 다르기 때문에 시험 공부 많이 하셔서 이 시험을 위주로 좀 준비를 많이 해 주시면은 나중에 영주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 네. 학원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캐나다에도 학원이 있고 어. 아니면 이제 학원에 한국에도 학원이 있는데 네. 일단 캐나다에서 인정해 주는 영어 시험이 3 개예요. 네. 네. IELTS라는 시험이 제일 그렇죠. 유명하고 아니면 이 UBC에서 만든 이제 셀핍이라는 시험이 있고 아니면 PT라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PT라는 시험이 이제 사실 새로 나와서 소스가 많이 없고 음. 셀핍도 사실 이제 캐나다에서 만든 거라 그래서 소스가 많이 없지만 요 IELTS 요거는 뭐 캐나다에도 학원이 있고 아니면은 한국에 있는 학원에서 이제 뭐 쪽집게 강의로 이제 온라인으로 예 좀 온라인으로. 그렇죠. 예 예. 여기 계시니까 그러면 점수가 진짜로 진짜 일취월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스피킹 같은 경우는 네. 그게 학원에서도 임프루브 될 수 있나요? 됩니다. 아. 네. 다 되더라고요. 영역은 뭐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이렇게 맞아요. 있는데 한국 분들이 사실 쓰기도 잘하시고 듣기도 듣기도 잘하시고 잘하고. 읽기도 너무 잘하시는데 거의 만점 나시는 분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스피킹이 약간 약하시지만 요것도 이제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정확히 이제 시험관들이 원하는 이렇게 이런 형식이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하면은 점수가 확실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기다리시면서 자기 상황에 맞게 좀 학원도 다니시고 하면서 그렇죠. 어쨌든 영어 준비를 좀 네. 하는 맞아요. 게 가장 음. 베스트다. 맞아요.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가요? 그렇죠. 네. 음. 여전히 많이 있으시고 근데 트렌드가 쪼끔 바뀌었어요. 네. 쪼끔 바뀌었던 게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시려는 분들의 이제 연령대를 보면은 사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기 때문에 뭐 맞아요. 30대 중반 뭐 40대 뭐 50 대까지 네. 많이 오셨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20대 젊은 친구들이 음.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음. 예전에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유학으로 많이 왔었다고 치면은 요새는 워킹 홀리데이가 원래 4천 명 주던 게 지금 1만 명으로 맞아요, 늘어나서 이제 맞아요. 워킹 홀리데이라는 것도 오고 이제 젊은 친구들만 받을 수 있으니까 음. 이제 많이 오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세틀이 됐기 때문에 좀 오시는 걸 많이 꺼려하시긴 하더라고요. 음. 젊은 친구들을 또 캐나다 자체에서도 예 이민국에서도 좀 장려를 하는 게 와서
인력을 좀 오래 일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좀 더 장려를 많이 하죠. 베네핏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는 게 추세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럼 이런 분들이 오실 때 요즘에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연방정부 이민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주정부 이민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걸 추천드리나요? 추천은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운 게 이게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맞아요, 있을 그럴 수 것 있긴 같아요. 할 텐데 네. 그냥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연방정부 이민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라고 네. 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EE라고도 많이 불려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좀 젊은 친구들이 하기가 유리해요. 음. 왜냐면은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점수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개인의 정보를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점수가 산출이 되고 이제 2주나 뭐 3주마다 있는 선발에서 점수가 되면은 내가 뽑히는 거예요. 뽑히면 이제 그때 선발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뽑히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이 점수가 나이 점수 네. 아니면은 학력 점수 아니면은 뭐 경력 그리고 또 캐나다 경력인지 그리고 뭐 캐나다에 뭐 음. 친척이나 가족이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어 점수 음. 요렇게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사실 나이 점수가 좀 포션이 커요. 아. 예. 좀 크다 보니까 30 살부터 점수가 쪼끔씩 내려가거든요 45 음. 세까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사실 영어도 좀 하고 하면은 요 프로그램 요 연방 정부 이민으로 가는 거고 대신에 요 BCPNP 주정부 이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쪼끔 경력이 많으시고 나이가 쪼끔 있으신 분들 유리한 게 거의 비슷한 똑같이 점수대로 들어가는데 여긴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 없고 나이 대신에 급여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급여가 더 높을 테니까 오히려 급여 점수 들어가고 똑같이 뭐 경력 그리고 뭐 학력, 영어 점수 그리고 이제 지역 점수가 있죠. 음. 네. 그래서 30 넘어가시는 분들은 PNP 많이 하시고 젊은 분들은 EE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LMIA 사실 주변에서 많이 하고 너무나 귀에 익숙한 단어입니다. 저희 식당 고객분들도 그렇죠. LMI로 저희는 쿡이나 수시면들 거의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도대체 LMI라는 게 무엇이고 네.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 걸까요? LMI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오해가요? 네 오해도 많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하는데 사실 LMI가 제일 중요한 시작이에요. 왜냐면 모든 분들이 캐나다에 오셨을 때 이 LMI를 통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모든 거의 영주권 시작이. 네. 근데 이 LMI라는 게 사실 캐나다에 있는 고용주가 이 서비스 캐나다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를 구인할 수 없으니까 요 사람을 외국인을 내가 구인하게 해 줘라. 라고 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게 이제 LMI예요. 네. 그럼 이 LMI라는 거를 받게 되면은 이 LMI 승인서를 고용주한테 주는데 서비스 캐나다가 외국인 고용 허가서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고용주는 이걸로 외국인 근로자죠. 네. 근로자 이렇게 구인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신청자한테 주는 거예요. 직원이 될 분한테 주면은 이걸 갖고 본인이 이제 워크 퍼밋 이제 취업 비자를 이민국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 LMI만 나왔으니까 '나 일을 해야지.'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아직 아니고 이제 왜냐면 고용 허가서니까 일은 아직은 못 하고 이걸로 이제 그 워크 퍼밋 예 그래서 이 워크 퍼밋을 받아야지 일을 할 수 있다. 네. 그분들이 이민을 하려면 네. 또 똑같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뭐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아. 요 워크 퍼밋을 갖고 이제 경력을 쌓으시면서 음. 점수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PNP나 요렇게 이제 진행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가끔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는 막상 이제 일을 같이 진행을 해보니 네. 생각했던 거랑 너무 틀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이 심사 기준이나 이런 적합성 이런 네. 것들을 법무사님께서도 보시나요? 그렇죠. 사실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나오시거든요. 진짜 많이 하시고 이제 고민도 많이 하셔서 전화를 맞아요. 주시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요식업에서 네. 요리사로 오신다 하면은 이제 고용주민님분들 처음에 이제 인터뷰 보거나 할 때 당연히 백그라운드 보니까 할 수 있겠구나 해석하고 근데 막상 일을 하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뭔가 쪼끔 안 맞을 수도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처음에 취업이야 이민법을 통해서 이제 취업이 됐지만 그 후에는 employment standard처럼 그냥 노동법에 의거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랑 너무 안 맞아서 해고를 시키려고 하면은 이유에 맞게 리즈너블하게 해고를 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이분도 '내가 여기랑 일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그만둘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뭐 캐나다에서는 당연히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일을 시키거나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고런 거에 자율성은 있기는 해요. 그분이 앞으로 이민 신청하는 거에 영향은 없나요? 중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음. 대신에 항상 차선책은 생기는 게 음. 만약에 내가 여기 그만두더라 아니면 뭐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똑같이 LMI 받고 워크 퍼밋 또 받고 또 취업이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해고가 됐거나 그만뒀다고 해서 뭐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 아니고 그 기간, 워크 퍼밋의 만료 기간까지는 거주가 가능하셔서 그 안에 새로운 거 찾고 또 움직이시면 되기는 해요. 네.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손님 중에 여쭤본 분 계세요. 주재원 비자. 이게 도대체 네. 뭐냐? 주전 비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본사나 지사가 있고 캐나다의 다른 하나 브랜치를 지사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건데요. 왜냐면은 회사가 이제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면 그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파견이 나와서 누군가 관리자 아니면은 뭐 기술자 이런 분들 아니면 투자자가 와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주는 게 이제 주재원 비자예요. 사실 주재원 비자는 오히려 LMI나 이런 것보다 좀 간단한 게 여기에 두 회사의 연관성이랑 이 사람이 일로 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일할 수 있다라는 조건 요것만 보여주면 사실 승인은 굉장히 빨리 잘 되는 편이에요. 네. 한국에서 이제 바깥 분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배우자님이 이제 자녀분하고 왔을 때 네. 배우자님도 한국에서는 임원이었고 네. 그걸 증명하고 해서 그렇죠. 여기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고 이런 거는 그렇죠. 그런 건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회 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너무 좋은 게 음. 똑같이 워크 퍼밋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LMI가 없이 나오는 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나 아니면은 뭐 다른 베네핏 같은 것도 다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그 케이스도 이민을 하려면 똑같이 이제 그렇죠. 그 전차를 예. 받아야 되긴 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똑같이 할 수 있고 음.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전 비자 같은 경우는 펄밋이 한 3년까지도 나와요. 또 연장이 필요하면 또 연장하실 수도 있어요. 자, 아까 BCPNP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BCPMP가 익스프레스 센터 비슷하지만 이게 네. 상대평가예요. 아. 상대평가고 이게 점수제거든요. 점수제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급여나 지역 아니면은 경력 그리고 영어 점수 다른 팩터들에 의해서 이제 내 점수가 계산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90점이면 뽑히네 해서 90점을 만들었는데 그럼 난 더 올려야지 95점, 100점, 110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점수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 좀 과열이 돼가지고 점수가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다른 영주권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좀 임프루브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지역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역은 네. 대도시는 점수가 낮고 그렇죠. 네. 바깥쪽은 높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 대도시 기준이 이 광역 밴쿠버, 메트로 밴쿠버는 이제 점수가 아예 없고 네, 아보츠포드나 아니면은 약간 스쿼미시 약간 요 밴쿠버에서 좀 가까운 데는 지역 점수 조금 한 5점이라고 해서 조금 받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먼 곳, 빅토리아나 뭐 나나이모, 위슬러, 켈로나 이런 데부터는 더 뒤로부터는 다 만점 15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BC주 말고 다른 쪽 가서 한번 도전해 볼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어떤 특별한 심사 기준이 틀리다기보다 그 점수를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예 다른 주로 가시는 네. 분이. 사실 BCPMP는 요 BC 주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주에 가면 또 다른 주의 PMP라고 돼요. 아. 예, 뭐 알버타 가면 알버타 PMP, 뭐 사스카춘 가면 사스카춘 PMP 이렇게 되는데 BC주처럼 점수로 계산되는 데가 온타리오 아니면은 매니토바 요 세 주는 거의 점수로 계산되고 사실 요 세 주가 조금 더 어려워지기는 했고요. 그 외에 점수가 아닌 곳이 있어요. 알버타, 사스카춘, 노바스코시아, 그러면 저 북쪽 뭐 유콘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점수제가 아니라 조건제예요. 네, 조건제니까 남들과의 이제 경쟁이 아니라 나만 잘하면 돼요. 아. 나만 잘하면 되고 조건이 어렵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가셔서 뭐 6개월만 일을 하면 영어 점수도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굉장히 쉽죠. 네. 그만큼 또 힘들겠죠. 힘들죠. 왜냐면은 사스카춘에서 그걸 이렇게 쉽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좀 잘 안 올라 그러고 너무 내려오고 춥다 보니까 안 오는 것도 있고. 이게 만약에 네. 가족들이 밴쿠버에 있고 네. 남자분 그 어플리컨트인 남자분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그- 다 가야 돼? 같이 가시는 게 좋은 게 주정부에서는 마지막에 제일 원하는 게 우리 주에 살 거냐 그렇죠. 예, 라고 그럼 하는 같이 건데 가야 되겠네. 예, 근데 가족분들이 여기 있으면은 안 탈 것 같은데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음. 예, 그래서 같이 가시긴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다른 주에서 시작을 하시는 분이 유리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네. 여기서 계시다가 네.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서 다른 주로 가볼까? 하고 상담을 하러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처음부터 내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다른 주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BC주에서 그래도 이것저것 해보시다가 네. 다른 옵션을 생각하는 어떤 게 더 현명하게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을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약간 개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캐나다에 왔던 궁극적인 목표가 다들 있으시거든요. 목표가 이제 처음부터 영주권만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살다 보니까 영주권 음. 따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영주권을 본다고 했는데 BC주나 누가 봐도 점수가 좀 어렵다 하면은 사실 처음부터 다른 주에서 시작하는 게 더 낫기는 해요. 아예 오지 않았다면은 왜냐면은 캐나다는 워낙 크다 보니까 주 이동이 거의 나라 간의 이동 정도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뭐 메디칼이나 이런 것도 다 달라서 처음부터 아예 차라리 거기서 받고 나중에 오시는 게 훨씬 낫고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는 원래 다른 목적으로 왔다. 보통 많이 오시는 게 이제 뭐 자녀 교육 때 많이 오시기 때문에 BC가 좋아서 자녀 교육이 왔는데 왔다가 자녀 교육이 아니라 영주권 때문에 갑자기 뭐 사스칸을 가버리면 이게 약간 뭔가 목적이 바뀌니까 근데 또 자녀들도 당연히 사춘기도 많잖아요. 자녀들이 안 따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조금 그러면은 지켜보셔라 라고 많이 음. 말씀을 드리긴 하죠. 네. 그러면은 보통 4인 가족 기준이라고 하면 네. 세틀다운 되기 전까지 네.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처음에 갖고 오셔야 되는 네. 자산. 보통 오시면 아무래도 캐나다가 대중교통이 한국보다는 활성화되지 않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쵸. 차가 있으셔야 차가 되고 있어야 되죠. 차값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2만 불에서 3만 불은 그쵸. 최소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오시면 일단 렌트를 지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회 기사님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여기선 집을 처음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렌트를 해야 되는데 렌트를 하려면은 처음에 내가 신용이 없으니까 원래는 뭐 반달치에 뭐 디파짓만 하면 되지만 1년치 디파짓 달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1년치에 뭐 집값을 내야 되면은 뭐 보통 한 달에 3,000불 해서 거의 한 3-4만 불 정도 하실 거고 그리고 뭐 직업을 뭐 정확히 시작하기 전까지 뭐 생활비도 필요하실 테니까 솔직히 저는 기본 그래도 한 가족이 있으면 한 6-7만 불 정도는 가지고 와셔야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왜 요즘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어려워진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곧 있을 선거 선거. 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유권자는 당연히 캐나다 시민권자고, 근데 캐나다 시민권자의 가장 큰 요새 좀 화두, 좀 불만이 집값이 너무 오른다, 집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앞뒤가 맞진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뭐 유학생이나 아니면은 뭐 워크퍼밋 아니면은 뭐 영주권자를 조금 줄일 테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집을 사는 게 줄지 않겠냐, 좀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유학생이나 워크퍼밋 줄면은 나중에 영주권자 좀 줄일 테니까 궁지가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죠. 네. 맞아요. 종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법무사님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어쩔 때는 또 이미 정책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좀 보수적이다가 어쩔 땐 또 이게 또 확 열릴 때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를 위해서 정확히 진단을 법무사님 통해서 받으시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계속 하신다면은 언젠가는 원하시는 목표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무사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주공사에서 하는 일들이 참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사실 저희가 해드리는 일은 거의 대다수 이제 캐나다에 처음에 발을 디딜려 아니면 캐나다에 오고 싶은 분들은 사실 다 필요하긴 해요. 뭐 관광으로 오시는 그렇죠. 분들부터 뭐 유학 아니면 조기 유학, 아니면 가디원 아니면은 뭐 취업, 뭐 영주권, 뭐 어쩌면 사면까지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캐나다에 한번 발을 딛고 싶다 하시는 분을 사실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1부, 2부 서로 질문을 좀 바꿔가면서 물어보고 답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동안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 도움을 좀 받고 싶었는데 어디다가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국지 이민, 저스틴 심, 유튜브에서는 사실 심법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찾아서 꼭 질문 주시면은 분명히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준영 회계사님과 그리고 저스틴 심 법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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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